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8월 6일 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이례적인 한증막 더위가 지속되면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1,700명에 육박했고 그중 14명이 숨졌습니다.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국내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24시간 합동 점검 체계를 지속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TMF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이번 주 내로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합니다.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과 보증 만기를 연장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유동성 지원에 나섭니다. 소비자 권리 구제를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피해 기업이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보완하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방송사법에 대한 제2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방송사법이 그동안 누적된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일 한증막 더위가 계속되면서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놓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도 예년보다 많은 1,7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예방과 대응 요령을 김유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도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5일 오전 7시 50분경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연기를 마신 주민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폭염 속에서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다 보니 실외기가 가열돼 화재로 이어진 겁니다.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에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경남 밀양에서 60대 남성이 밭일을 하다 쓰러진 후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사인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었습니다. 4일에도 서울 중랑구에서 70대 여성이 집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으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5일까지 전체 온열 질환자는 1,69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명 더 많습니다. 이들 중 사망자도 14명에 달합니다. 온열 질환이 발생한 장소는 야외 작업장과 논밭, 길가 등 실외가 79.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고령층 피해가 큰데 온열 질환자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낮 최고 기온 서울 33도, 대구 34도까지 올랐습니다. 강릉에선 18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며 역대 최장 기록을 매일 경신 중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 35도 내외의 매우 무더운 날씨와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염특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온열질환과 농축산업 피해가 우려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복절까지도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될 거로 예보된 만큼 온열질환 종류와 대응 요령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가장 심각한 열질환은 열사병입니다. 체온이 40도 이상까지 급격히 상승할 수 있고 피부가 뜨겁고 건조해지며 다발성 장기 손상 등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치사율도 높아 119에 곧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열탈지는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열사병과 달리 땀이 많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한 후에도 1시간 이상 증상이 이어진다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온열질환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하고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 헐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고 외출 시 양산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네, 요즘 같은 불볕 더위에 농작물을 키우는 비닐하우스는 그야말로 거대한 찜통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럴 때 특히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정부가 이들의 안전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오후 2시 비닐하우스 안. 하우스 천장에 달린 스프링클러로 상추에 물이 공급됩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농작업을 하기 힘들 정도로 무더운 날씨 때문입니다. 6일 오후 1시 기준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올랐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뜨거운 햇볕에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기온이 실외보다 더 높습니다. 이렇게 차광막을 치지 않으면 일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야외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농작업 특성상 농업 현장에선 온열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농가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날이 많이 더워요. 물 많이 마셔요. 오래 쉬어요. 정부는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더울 때는 일 안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더운 나라에서 와서 조금 익숙할지 모르지만 방심하면 안 되는데 충분히 쉬고 그리고 물 많이 드시고 그리고 그늘 같은 데 계시면 되는데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 위해서 주거시설 공급하는 것 그리고 각종의 여러 가지 좀 지원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점 개선하도록 하겠고요. 온열 질환에 취약한 비닐하우스는 환기를 충분히 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야외 논밭에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쉼터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고 가장 더운 시간대엔 농작업을 자제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폭염이 내려질 때는 아침 시간이 시원하기 때문에 1시간 당겨서 6시에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낮에 뜨거운 시간에 휴식을 취해요. 정부는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와 체크리스트를 17개 언어로 제작해 산업 현장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가 농작업 안전 수칙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8개국 언어별로 농작업 가이드북과 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 중에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 어떤 일정 보내고 있나요? 네, 윤 대통령의 첫 휴가 일정 전통시장 방문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남해안 최대 수산시장인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이 통영중앙시장은 점포 300여 곳이 밀집한 명물시장인데요. 윤 대통령이 통영시장을 찾은 건 지난해 3월 수산인의 날 기념식 참석차 방문 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상점 수십여 곳을 돌면서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했고요. 또 사진 촬영을 원하는 시민들 요청에 응하며 환영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시장을 돌면서 오징어와 보리새우 등 다양한 해산물과 또 건어물을 구매했고요. 40년간 이곳에서 장사해온 어르신으로부터 천연 삼배만과 효자손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휴가 첫 일정을 시장 방문으로 잡은 것,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행보인데요. 실제로도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도 내수 진작 차원에서 휴가를 모두 다 사용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무위원 여러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주시고 각 부처 공직자들이 이번 휴가철을 맞아 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 방문 외에 또 어떤 행보가 있었나요? 네, 윤 대통령은 이 휴가 첫날 군시설에서 하룻밤을 묵었고요. 군장교와 부사관들을 만나 격려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경남 진해 해군기지를 찾아 복무 중인 장병들을 만났는데요. 이번에도 간부급 군인들을 만나고 또 현장에서 힘쓰는 제복 근무자들의 노고도 격려합니다. 자, 국정 최고 책임자다 보니까 휴가라고 해서 마냥 쉴 수가 없겠죠. 국정 현안도 보고를 받고 또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도 구상한다는 계획이죠.
네, 통상 대통령 휴가는 온전한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하반기 국정 현안 또 국정 운영 방향을 좀 구상하는 시간으로 활용돼 왔는데요. 지금은 또 굵직한 이 국정 현안이 산적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달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다음 달 체코 원전 협력 방문도 예정이 돼 있고요.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를 구상하고 특별 사면 여부도 고려할 걸로 보입니다. 또 연금과 교육, 의료, 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문제 등 주요 국정과제 관련 입장 그리고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988년 개장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국내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합동 점검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와 중동 전쟁 확산 우려로 폭락했던 국내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3.3% 오른 2,522.15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6.02% 상승한 732.87로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 정지,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 경기도나 우려 요인에 대한 미국 시장의 평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말 이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급락 시에는 실물과 주식, 외환, 채권 시장의 실질적 충격이 동반됐던 반면 이번 조정은 주식시장에 한해 조정돼 과거와는 상이한 이례적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외환과 자금 시장도 양호한 흐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현재 대외 충격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충분한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나친 불안 심리 확산에 유의하면서 차분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중동 불안 재확산과 미국 대선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기관이 가장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24시간 합동 점검 체계를 지속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긴밀하게 공조해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이 5일 만에 5천 건을 넘은 가운데 정부는 빠른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피해 기업들에 대해선 대출과 보증의 만기를 연장해주고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합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까지 접수된 티몬, 위메프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 이른바 티메프 사태 관련 집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5,360건. 신청 5일 만에 5,000건을 넘어섰습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여행 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정산지연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발표했습니다. 정산지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오는 7일부터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티메프 정산지연 기간인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 모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9일부터는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됩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천억 원 이상 규모의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합니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도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전 자금을 지원합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10억 원, 소진공은 최대 1억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은 상담센터와 전담반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을 편성했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자금 지원과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각 기관에 마련된 전담반은 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시 이후 특례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등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 법들로 그동안 누적된 공영방송의 편향성이 더욱 악화될 뿐 아니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에 대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방송4법은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뒤 윤 대통령의 제2요구를 거쳐 폐기된 방송3법에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고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을 언론과 방송학회,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에 대해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돼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임명권을 더욱 침해할 뿐 아니라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며 의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누적되어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면서 집단적 대규모 외상거래 방식의 영업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24 파리 하계 올림픽에 출전 중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향해 기대 이상의 성적과 페어플레이로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다면서 국민과 함께 선수들의 선전을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등기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27건의 안건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예고하면서 중동 지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이스라엘 북부와 레바논 남부를 여행 금지 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즉시 철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란 고원 공격 이후 레바논과 이란에서 각각 이슬람 무장단체 수장들이 사살되면서 중동 지역 정세가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란이 하마스 지도자 피살에 피해 보복을 다시 예고한 가운데 이스라엘도 오히려 공격 대응을 언급하며 응수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7일 0시를 기해 이스라엘 북부 접경 지역과 레바논 남부 접경 지역에 여행 금지를 발령했습니다. 출국 권고에 해당했던 3단계 경보보다 한 단계 상향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은 즉시 대피 철수해야 하고 여행 계획이 있다면 여행을 취소해야 합니다. 2단계 여행 자제가 내려졌던 이란 일부 지역도 2.5단계 여행 취소 권고 및 특별 유의 지역으로 경보가 조정됐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는 다행히 없지만 앞으로도 우리 외교부는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안전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6일 기준 이스라엘, 레바논, 이란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780여 명입니다. 여행 금지가 발령되면 현지 교민 철수가 필요한 상황이라 해당 지역 공관이 교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대피를 지원할 걸로 예상됩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유럽연합이 세계 주요국의 혁신성을 평가해 발표하는데 우리나라가 12년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상표 출원과 연구개발 투자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 회원국과 인접국, 글로벌 경쟁국가 총 50개 나라의 혁신성을 비교 평가하는 유럽 혁신지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11년부터 매년 발표하는데 우리나라가 올해 119점으로 1위를 기록하며 12년 연속 정상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이는 캐나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글로벌 경쟁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성적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상표와 디자인 출원, 기업 분야 연구개발 투자 등의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의 혁신성을 높게 보는 세계 분석이 최근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달 발간한 세계 개발 보고서에서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혁신 사례로 우리나라를 소개했습니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과 교육 투자를 늘려 생산성을 높였다며 투자, 기술, 혁신성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역사를 극찬하고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모범이 될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늘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지난 6월에는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실시한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7개 나라 가운데 2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8단계 상승한 수치로 역대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순위가 대폭 올랐고 성장률과 투자 부문에서도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정부는 혁신평가 지표들을 기반으로 이달부터 범부처 기업환경 평가 TF를 가동하는 등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수견 대법관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여름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습니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대한배드민턴협회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경위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개선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종목도 선수 관리를 위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앞서 안세영은 여자 단식 정상에 오른 직후 배드민턴 협회 선수 부상 관리와 훈련 방식 등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해병대 사령부와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를 방문해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의장은 해병대사와 서방사 지휘통제실에서 작전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은 뒤 적이 도발한다면 연평도 포격전 시 선배 해병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것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저함 없이 과감하고 단호하게 행동하는 군의 모습으로 적에게는 공포를, 국민에게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합참은 김 의장의 이번 방문이 고도화되는 적 위협과 성동격서식 도발에 대비하는 실질적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을 찾아 숨은 관광지 체험에 나섰습니다. 태권도인의 성지로 꼽히는 무주 태권도원에서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을 체험한 장 차관은 7일까지 머루 와인동굴과 반디랜드 등 지역 관광 명소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장 차관은 대한민국 각 지역의 관광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할 계획으로 이번 무주 방문이 그 첫 번째 편입니다. 반년째 이어지는 전공의 공백을 계기로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협력병원에서 후속 치료를 받던 환자가 증상이 악화됐을 때 상급병원에서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평균 중증 환자 비중은 50% 수준. 종합병원 이하에서도 치료 가능한 비중증 환자를 절반 가까이 진료하는 셈입니다. 전공의 공백을 계기로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년 안에 상급 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중증 환자 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일반 병상 수를 최대 15%까지 감축할 방침입니다. 병원 간 회송 시스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후속 치료를 받던 환자가 의사의 요청에 따라 상급 종합병원에서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확립합니다. 원활한 회송을 위해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합니다.
권영내 상급종합병원에서 충분히 치료 가능한 중증 환자는 서울 상종이 아닌 권영내 상종으로 진료가 의뢰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기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 인력 구조 개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진료 지원 간호사 양성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공의는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급 종합병원을 수련 책임병원으로 개편합니다. 평균 40% 수준인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이들이 다양한 기관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 체계를 도입합니다.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빗물바지가 막혀있거나 토사가 유출된 걸 목격했다면 안전신문고 앱 여름철 집중신고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8월 말까지 안전신문고에서 집중신고 바로가기 퀵 메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폭염 그늘막 파손, 무더위 쉼터 관련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물놀이 시설 파손, 안전요원 미배치 같은 물놀이 안전요소와 집중호우로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노후 옹벽 축대, 토사 유실 등도 쉽게 신고 가능합니다. 우수 신고 사례로 선정되면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익수 사고는 주로 8월의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이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전국 익수사고 위험 지도를 공개했는데요. 익수사고의 주요 원인은 물놀이, 실족, 어패류 채취, 낚시 순이었고 장소별로 보면 바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부터는 태풍으로 인한 익수사고 출동 건수가 급증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소방청은 이번 결과를 각종 예방대책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해안가나 계곡을 찾을 때는 기상 상황을 참고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요즘 정기적으로 다양한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는 구독형 도시락이 인기인데요. 소비자원이 구독형 도시락 실태 점검에 나선 결과 저열량, 고단백 등 영양 성분을 강조한 33개 제품 중 12개 제품이 영양 강조 표시 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양 성분을 표시한 50개 제품 중 33개 제품이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에 큰 차이가 있었고 제로 당으로 표시한 3개 제품은 사실 2에서 4g의 당류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비자원은 부적합 제품을 제조 판매한 사업자의 개선을 권고하고 소비자에게는 영양 성분 함량과 식품 유형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4월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가 법무부 장관과 해당 교도소장에게 관리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정신질환과 고혈압을 앓던 68세의 수용자가 수갑과 금속 보호대 등 과도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진정실에 수용되면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본 건데요. 인권위는 교도소가 수용자의 교정과 교화보다 교정 질서만을 우선시한 징벌을 행하면서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노인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조사 수용, 금치, 보호 장비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만성질환 수용자 관리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건강 취약계층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 이게 우리 최선은 아닐 거잖아. 왜 애써 네 맘을 숨겨 전화를 봐. 이렇게 금방 낚이는 시선 좀 더 가까이. 그렇게 말고 이렇게 포근하게. 작은 내 심장 소리에 감동하게. 함께 좀 더 있자. 네가
네가 나타나기 전까지 난 외로워 아니 심심했어. 어차피 난 늦었어. 분명 후회할걸. 뒤돌아선 순간 부터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한 번 빠지면 답이 없지. 어쩔 수 없어 태생인걸. 가까이 삭막한 이 하루에 마법을 걸게. 나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다 난리 나던데. 너가 버린데도 괜찮아. 나 좋다는 인간들이 널렸음. 아쉬울 게 뭐 있어. 너만 손해인걸. 뒤돌아선 순간 부터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눈 마주치면 게임 끝이지. 어쩔 수 없어 태생인걸. 두비루루루 부비루두 우이라도 와리라로 옹디리도 위분 부부바리루라. 두비두비두 우이라로 우미라도 와이라로 두비두 부부위리루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전국이 푹푹 찌는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일부 충청과 남부 내륙, 경기 동부와 영서,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고 있고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도 비슷하겠습니다.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영서 남부와 충청 이남 내륙, 제주 산간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외출 시 우산을 챙기시고 물이 인접한 곳에 접근을 삼가야겠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지속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체감 더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겠는데요. 온열 질환의 위험이 큰 만큼 시원한 환경에 머무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 33도, 춘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도 낮에 속초 33도, 강릉은 32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광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서해상으로 하늘이 흐리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계속해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이들과 안전하게 물놀이 할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누리집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을 검색하시면 집 근처 안전한 물놀이 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